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83페이지 제2장 십신천론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십신을 이야기할 때 항상 길신, 흉신, 희신, 기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길신과 흉신은 희신과 기신과 어떤 적용 평면의 차이가 있는 거죠. 길흉은 어떤 십신의 10가지 십신의 본성에 관한 거고요. 희신, 기신은 사주팔자가 기뻐하느냐, 꺼려하느냐, 그 역할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적용 평면이 다른 거죠. 그리고 길신과 흉신은 본성에 관한 문제라기 때문에 그것이 길신이 흉신으로 변하고 흉신이 길신으로 변하고 하는 것이냐, 희신이 기신으로 변하고 기신이 흉신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냐, 이 가변성, 이런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가지고 십신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기륭과 희기는 적용 평면이 다르다. 희신은 역할에 관한 거죠. 그래서 사주팔자, 구체적인 사주팔자에서의 역할, 길흉은 본성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본성에 관한 거기 때문에 가변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경직적이겠죠. 길흉신은, 희기신은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거죠.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십신을 얘기할 때 그게 기륭에 관한 어떤 언급이냐, 희기에 관한 언급이냐를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1절 기융신의 서열 등 오행은 음양으로 구분하고 십신은 기륭이 있다. 음양은 다르고 기륭은 구분이 있어서 인사를 예측함에 상당한 구별이 있다.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구분하는 방법이죠. 자, 길신을 예를 들면 고요하고요, 생하는 걸 좋아하고, 위치는 어떤 비와 대비되는 존의 위치이고, 정하는 걸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양이나 중에서 음이고요. 음은 생하는 걸 좋아하죠. 그리고 내외 중에서 내입니다. 생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상이죠. 위. 여기에 대비되는 흉신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길신이 존위, 그러니까 존은 위치입니다. 년, 그 다음에 천간에 투간에 있고, 음이면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되겠죠. 하극상,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이것은 흉신에 관련된 게죠. 흉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시면 특별히 이해 못하실 부분 없습니다. 배열의 선우,
어떤 강도죠, 강도. 흉성과 길성의 강도. 그래서 흉신의 악성 강도는 칠살이 제일 우위가 있고요. 칠살, 상관, 효신, 겁재순이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칠살이 제일 위에 있을까요? 몸을 공격하는 거죠. 칠살은 몸을 공격하는 거. 우리 인생에서 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을까요? 상관은 관, 이것은 어떤 명예 이런 것을 공격하고요. 효신은 우리 식신, 밥 먹을 거, 재원이죠, 재원. 재원을 공격하고, 겁재는 재를 공격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이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평판이나 명예, 지위 이런 거죠. 우리가 체면 이런 거, 배를 골아도 이 어떤 명예나 체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관념이죠. 그래서 살상, 효, 겁이다. 길씨는요, 인성이 제일 먼저입니다. 인성. 그 다음에 관성, 그 다음에 재성, 식신. 왜 인성이 제일 위인가? 재관이 제일 위가 아니고, 재관이 제일 위라고 봤던 고인들의 어떤 그런 견해들, 일반적으로 보았지만, 몸을 기준으로 한다면 인성이 보호자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몸을 생각하면 인성이 제일 위에 있는 게 맞다. 흉신은 천성이 일주의 신체를 상의하고 일주의 심성을 마모하는 거죠. 그것의 존재는 일주가 출생하기 전이다. 전. 길신의 천성은 일주를 보호하는 것, 일주가 각종 위기와 모순을 해결할 수 있게 한다. 그것의 존재는 일주가 출생한 후이다. 주기로서 격을 세우고 흉신을 우선하여 국을 세우는 이유이다. 이것은 좀 나중에 설명이 추가적으로 될 텐데요. 주기, 기요, 기. 그러니까 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팔자 전체의 어떤 주된 기운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으로서 사주팔자의 주도자라고 이름 붙이는 방법이 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 방법은 월령 분일용사 있죠? 분일용사의 사령하는 글자를 중심으로 이것이 주기라고 보는 거죠. 이게 투가 나면 이것이 바로 격이 되는 겁니다. 격. 투가 나지 못한 경우 사주팔자의 제일 왕한 어떤 길을 찾는 건데 그것이 국이 되는 거죠. 이렇게 격국을 나누고요. 따라서 격이 성립이 못했을 경우에 국으로 가는데 국 중에서는 흉신이 우선이죠. 이런 말입니다. 흉신은 파괴분자이지만 언제나 좋지 않은 것은 아니고 흉신이 재화가 없을 경우에만 좋지 않다. 그래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희기를 말하는 겁니다. 흉신이 재화될 때 정력이 충만하고 활력이 넘치고 피로를 모르며 사람의 사업 성취가 커지게 된다. 2절 십신의 함의. 여기서부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도 정리해보고 저렇게도 정리해보고 하는 그런 방법들이죠. 길씨는 뭐냐? 길상의 십신으로서 관성, 인성, 재성, 식신. 길신의 특성은 서로 상생하는 것, 보호, 평화, 이성, 안정, 오래가는 것, 전통, 정파, 적극, 향상, 책임, 의무, 고수, 수구 이런 의미를 갖죠. 이게 고유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정의를 보면 본질적인 의미와 어떤 사람, 그 다음에 사물, 그 다음에 심성 특성, 정보의 상, 그 다음에 적합한 직업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십신을 다시 세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본질적 의미는 정의는 나를 생하는 것, 이성 간의 생이고 서로 양분을 주고받는 의미, 화합이다. 사람에 관해서는 모친, 윗사람, 스승, 귀인이다. 사건이나 물건, 어떤 그런 것들은 어떤 보호, 나를 생조하는 것, 예를 들어 집이나 자동차 등 이동수단, 비행기도 포함되고요. 옷, 그다음에 문화, 학업, 학술, 권력, 지위. 이것은 관하고 약간 중복이 되는 의미가 있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은 직위죠, 직위. 그런데 우리가 속된 말로 하면 보직. 이것은 실제 권한이죠. 이것은 겉으로 보는 직위는 겉으로 보는 어떤 권한의 표시고요. 그래서 직위는 인성이고요. 실질적인 권한을 의미하는 보직 이런 것들은 관성이죠. 그런데 차관이 있고 차관보, 그다음에 국장이 있습니다. 국장은 결제 라인에 실제 권한을 갖고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보직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차관보는 국장보다는 직급은 높지만 실제 결제권은 없습니다. 이건 직위죠. 이것은 보직.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권한,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보는 권력의 의미, 그런 것은 관성이고요. 겉으로 드러난 직위, 이것은 인성이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보통 섞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심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의는 생조하고 자양하는 성정이다. 따라서 인성은 마음이 인자, 선량, 충우성실, 현명하고 효순, 전통, 정파, 동정심이 풍부, 타인이 도우려고 하고 또 동시에 타인을 돕고자 하며 봉헌정신, 경쟁을 원하지도 잘 하지도 못한다. 정인과 일주는 음양의 정이 있는 생입니다. 따라서 정의는 전이라고요. 집착, 안정, 항구성. 정인이 왕한 자. 언행과 행동거지가 노련하고 침착, 자상하고 평화로우며 일을 점진적으로 하고 조급하지 않으며 느릿하게 침투하되 적수라고 좀 방울방울한
물. 적수가 바위를 뚫는 인내와 근성이 있다. 정인이 왕한 자는 정신형, 사유형의 사람. 사고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런 거에 능숙하다. 공부와 책 보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의 내심 세계를 충실하게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한다. 처사에 완벽하고 세밀하고 학술 연구나 저술에 좋다. 정인이 갖고 있는 정복의 상은 만약에 정인이 왕하고 용신이면 위에서 말한 이런 좋은 측면의 특성이 체현되고요. 아울러 윗사람, 리더, 어른이나 스승, 귀인이 제휴와 방조가 잇따르고 사업이 순리롭고 명리 쌍수한다. 인왕한 사람은 자아 보호의식이 강하고 자신의 신체나 명예를 특히 중시한다. 신체에 위험한 것이나 그런 활동에는 참가하지 않고 보건의식이 강해서 어려서부터 병이 적고 신심이 건강하다. 심신으로 봐, 심신. 명국에 정인이 없거나 정인이 쇠약하면 보호의식이 부족하고 자신의 건강에 부주의, 질병을 앓기 쉽다. 병이 잠복기가 길고 외부의 돌발적인 상해를 받고 싶다. 정인이 왕하고 귀신인 경우에 인성의 긍정적인 면의 작용이 적게 체현되거나 나타나지 않고 부정적인 측면의 작용이 많이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 심리적인 어떤 소질이 좋지 않고 생각은 많지만 실제 하는 것은 적고 의타심이 강하고 고집불통, 고민만 하고 소극적이고 사람들과 접촉을 원하지 않고 고벽하고 어울리지 못한다. 재난이 있어도 정태적인 재난, 만성으로 오래 지속되고 따라서 만성적인 질병, 또 직장이 불순하고 사회관계가 좋지 않은 것 등등이 해당되죠. 정인이 과왕하여 꺼리는 자는 생각의 부담이 무거워서 괴로워하고 심리적 압력이 크며 정서가 조급하고 불안하다. 시간이 길어지면 생리 기능이 정상적 작동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신체상의 질병을 일으킨다. 인이 과왕하여 꺼리는 자는 자아 보호의식이 지나치게 강하여 왕왕 병이 없는데도 상상으로 병이 있다고 하며 본래 작은 병인데 약을 과하게 복용하여 만성병으로 이르게 한다. 유년 대운에 인성을 만나는 것을 꺼리는데 그 꺼리는 정도가 크지 않으면 여러 일이 불순하고 재물을 까먹는 일이 많다. 만약 지지에 다시 형충 합해를 만나고 귀신이 왕하거나 용신이 손상을 입으면 재난이 크다. 만약 인성이 용신인데 손상이 없으면 재난은 작다. 과하게 왕하다고 해도 인성이 용신이라면 손상이 없으면 재난 작다 이거죠. 인성은 효신으로 변하지 않기만 하면 일주를 보호하는 작용을 소실하지 않는다. 정인이 귀신인데 효신으로 변하지 않으면 재난이 있어도 화해가 가능하다. 만약 인성이 효신으로 변하면 재난 시에 화해가 없다. 인성이 좀 과왕하더라도 큰 재난은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길신의 어떤 고유한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이 효신으로 변하면 재난 시에 화해가 어려운데 어떻게 화해를 해야 되는가? 일종의 액땜, 나들이 이런 거죠. 돈을 써서 주택, 자동차를 구입. 이게 주택이나 자동차는 인에 해당되는데 돈을 쓰는 것은 재죠. 재로서 인을 좀 다스려 주라. 공부하는데 돈을 쓴다. 공부도 인이죠. 근데 돈을 쓰면 재죠. 고액과외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부모나 입사람의 신상에 돈을 써서 효심을 보이거나 사회 공익 활동에 적극 참가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액땜이나 나들이 방법이죠. 정인이 왕하고 귀신인 자는 떠받들어 준 것을 좋아하니 인연이 좋지 않고
재운도 좋지 않으며 인색하고 자녀에 불리하다. 이때는 제왕운으로 가면 재는 인성을 통제 가능하니 재운은 좋고 자녀에도 유리하다. 일주가 약하고 인성이 쇠하면 그리고 다시 제왕운으로 가면 이때 명예 관살이 투관하면 재난이 돼. 관살이 없으면 실업, 직장 불순 혹은 파지한다. 일주왕하고 인성이 많은데 제어가 어려우면 고한 형극의 명이다. 신앙하여 처제에 불리하는 것이고 고는 인성 다한데 무지하여 자녀를 형극하는 것이다. 여명의 재괴인은 자신과 시부모가 불화한다. 통상 재극인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체면 안면벌수하는 것인데 여명의 재가 인성을 파괴하는 것은 자신과 시부모가 불화한다는 거죠. 남자명의 재극인은 당연히 처와 자신의 부모가 불화한다는 거죠. 시주가 정인에 좌하고 유력하고 희용이면 자녀가 효도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어서 일주의 만년에 행복하고 장수한다. 정인은 복성, 왕하고 유력하여 희용이면 명주는 누리는 것이 많고 의에 복이 있다. 직업은 정인이 왕하고 희용이면 어떤 지식 관련, 문화, 교육 방면의 직장, 그런 사업에 종사함이 좋은데 학술 연구나 창작, 작가, 교수, 교사, 문서, 비서 등이다. 만약 살인 상생이면 관로에 나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십신을 십신에서 길신을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관, 정제, 다 읽어보시면 아시는 내용들. 그다음에 식신, 우리가 식신과 재성을 후배나 부하로 이렇게 같이 논하고 있지만 식신은 후배라고 보고요. 재성은 부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후배가 부하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눠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편제, 비견. 비견을 원래는 우리가 비겁은 길신은 아니다. 고서에서의 어떤 접근인데 비견은 중신이다라고 해서 일주를 생하고 일주를 방부하죠. 일주를 돕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또 흉신은 아니다. 이렇게 보기합니다. 여기는 지금 길신에 넣었는데 그 특성은 최희신으로서의 길신이다. 이런 정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십신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꼭 한 가지로만 고집할 건 아니지만 길흉은 격국에서 논할 때 그 주된 용도로서 구분하는 거죠. 사흉신, 살상효거,
공통 특징은 반역성, 공격성, 파괴성, 유동성, 편격성. 앞에서 분류한 바와 똑같습니다. 자, 본질 함의를 보고 해당되는 사람을 보고 사건이나 물건을 보고 심리 특징을 보고 그 정보의 어떤 상을 보고 직업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내용이 지금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죠. 다 아시는 것들입니다. 살, 상관, 겁재. 그 다음에 100페이지 명리부호 연구. 여기서 내용은 대동소이하지만 그 키워드 중심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길신, 사길신 부호, 아까 정이라고 했죠. 정십신. 길신, 용신이고 유력시에는 이런 부호는 일주의 길상과 복기를 더욱 증강. 길신이 중신인 경우 부호의 의미는 불변, 다만 비교적 약하거나 전면적이 아닌 모습으로 체현된다. 기신인 경우 일주를 보호하려는 심성이 억제되지만 소실되거나 변경되지는 않는다. 이게 길신이 갖고 있는 본성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길신이 흉신로 전화. 흉신로. 예를 들어서 관다하면 살로 변하는 것. 혹은 형충합회가 개입하여 심성의 변화가 발생하여 원시성의 부호가 일종의 흉신부호로 변해버린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인성은 영예나 학술, 지위, 업무, 의지처의 부호인데 과하게 왕하고 혼잡하여 막지 못하면 변화해서 효신이 되는 바. 인성의 길상의 부호는 소실되고 효신 부호로 변질돼서 병제, 파제, 휴학, 실업, 이름을 손상하는 것, 어떤 직위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체현된다. 그러니까 희기는 상시 변하는 것이고요. 길흉은 예외적으로 변하는데 그것도 조건이 있겠죠. 우리가 혼잡이나 과다 이때 길신이 이렇다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인데 이런 때 주로 변하는 어떤 상황 그런 때 놓여 있는 거죠. 혼잡하고 과다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길신, 흉신은 변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용신이고 중신이고 기신이고 이런 때 이건 용신은 희신이라는 뜻이죠. 길신이 희신이거나 기신이거나 십신은 다 십신은 일단 길흉으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또 희기로 나뉘죠. 길신이 희신인 건 아니고요. 흉신이 기신인 것은 아닙니다. 정제를 먼저 볼까요? 물질령 십신이다. 실질과 이익을 중시한다. 현실 중시. 실제를 구하고 성실하고 믿을 수 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노력하고 분투하여 견실한 성공을 달성하려 한다. 원시적인 부의 의미, 음식물, 육체, 업무, 사업,
돈을 벌려고 하는 것, 처, 고정자산, 자녀, 부하. 자녀는 그 원시적인 의미는 아니고요. 부하, 같이. 길할 때의 부호임이에요. 부유하고 건강하고 업무가 순조롭고 사업이 성공한다. 흉할 때는 빈궁하고 힘들게 노력하고 질병, 혼이 변하고 이름이 손상되고 이익을 잃는 것, 의지처가 없음, 뭐 이런 것들이죠. 정제 이렇고요. 편제, 정관, 인성, 식신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용신 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칠살은 전신, 싸우는 지위 및 권력은 칠살이니 종신 추구하는 것이고 명리를 위해 일체 고려하지 않고 가정과 생명까지도 희생한다. 칠살은 이기면 왕이고 패하면 도둑이다. 원시적인 의미는 다치는 거, 상흔, 악질, 감옥, 무기, 폭력, 악인, 조폭, 열악한 환경, 위험성이 있는 사업 이런 게 원시적인 의미죠. 길신이 되는 경우는 명성, 지위, 권력, 사업. 흉신이 되는 의미는 다침, 상흔, 질병, 감옥, 싸움, 악인, 빈천하다. 그래서 길신이 되는 의미는 이게 재화가 있어서 편관이 된다는 경우죠. 편관. 흉신은 그대로 무재화죠. 상관, 재화, 재능형 십신이죠. 고벽형, 편인, 고벽형. 겁재, 경쟁형 십신. 중신부호, 비견. 길흉신부호의 체현 조건.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화 조건이 전화 조건. 길흉신은 심성상 음양, 그다음에 선악의 구분이 있고 기본적인 성정은 불변이 아니라 조건이 충족되면 흉에서 길로, 길에서 흉으로 전환한다. 이건 예외적인 경우죠. 본질에 관계되기 때문에 본성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조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변하지만 항상 본성으로 회귀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상관은 재화가 있으면 일시적으로 희신적 역할을 하지만 본성은 관을 손상하는 상관이죠. 본성은 항상 그대로 아니면 본성은 항상 관을 손상하는 상관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그래서 상관이 비록 재화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 상관이 왕한 그런 발자들은 항상 관성과의 어떤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설명상 지금 기본 성정은 불변이 아니라 이것은 좀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기본 성정은 불변이죠. 조건이 충족되면 흉에서 길로, 길에서 흉으로 전환한다. 흉신이 길신으로 전환하는 조건. 재화가 있는 경우,
흉신이. 아까 칠살이 편관이 되는 경우죠. 흉신이 용신 혹은 중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흉신이 용신이 되는 거. 양인을 제하는데 칠살로 제하죠. 이때 이 칠살이 용신이죠.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살을 제거하는데 상관으로 합살하는 경우. 살을 제하는데 상관 합살이 아니고 상관으로 제살하는 경우. 상관 가살이죠. 살을 제하는데 겁제로서 합살하는 경우. 그렇죠. 그러면 겁제는 흉신인데 그것이 길신으로 역할을 바꾼다. 겁제의 본성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또 반대로 길신이 흉신으로 전환하는 조건. 길신이 기신, 더구나 강한 위력. 정관이 많고 왕하면 칠살로 바뀐다. 아까 그랬죠. 기륭신에 대한 인식.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례를 들어서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부분은 사람의 명을 판단하는 어떤 기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주팔자를 보는 시각이죠. 기로서 접근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관계성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기로서 접근하는 방법,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주팔자 전체를 음양이나 오행, 십간 이것으로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거죠. 뭐 자연인, 자연적 어떤 관계에서의 사람,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행의 어떤 그 주도자가 오행으로 뭐다. 체는 음이고 용은 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런 겁니다. 거기에는 일간에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사주팔자를 세워놓으면 일간이 뭐고 월지가 뭐고 이런 것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사주팔자 전체가 가지고 있는 오행기, 음양기, 십간 다 똑같은 거죠. 이것으로서 판단하는 거. 그러나 관계성적 접근은 사회인으로서 어떤 그 사람의 그 주된 기운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십신이 개입해야 됩니다. 십신을 개입한다는 것은 일간이 개입된다는 거죠. 따라서 사회인으로서 볼 때는 십신로 보는데 그건 일간이 개입돼서 관계를 명명하고 관계를 생성시켜서 그것으로서 우리 사람 명을 판단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통합하는 방법도 있겠죠. 격구법도 일종의 통합법이고요. 특히 주보법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통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극법도 마찬가지죠. 태극법도 이런 기회 접근 방법과 관계성적인 접근 방법을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 중에 하나죠. 기는 음양으로, 사람은 선악으로,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은 기륭으로, 그 다음에 물건은 미추로 나누고, 여기서 만사만물을 묘수라고 가리키는 십신을 음양, 선악, 미추, 길도 등도 나누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사만물을 묘수하지 못한다. 만약 십신을 기륭을 나누지 않는다면 관성과 칠살, 겁재와 비견, 식신과 상관, 인성과 효신, 기륭의 정도, 체현에 대해 정확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본질상의 구별이 불가하다. 이 팔자를 보면 신미운, 신운, 기축년, 골람으로 사망한 팔자입니다. 화는 팔자에 칠살이 암장되어 무재화인데다가 생해주는 원두까지 있는 이유이다. 칠살운에 죽었다. 칠살이 운인데 재유년에 재생살을 해서 죽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칠살이 머리를 내밀고 식신이 설을 당해서 무력하다. 제사를 못하는 거죠. 커다란 호랑이가 사람을 상하게 한다. 십신을 기륭을 구분하지 않으면, 즉 살과 관을 같이 말하면 신미운은 명리가 일주가 명리를 웃는 호운이 한다. 왜 그러냐면 신강약으로 보면 신왕이죠. 신강. 네. 신금은 기토는 신이잖아요. 그런데 흉이죠. 따라서 신강약으로 보면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칠살이기 때문에 그래서 흉신이기 때문에 흉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희는 취하지 않는다. 제가 써놨잖아요. 칠살이 원인이 아니다. 격신은 간목입니다. 청용신은 을목을 제거하는 건데 유축으로 경금이 있긴 하죠. 유축으로 신금이 있는데 금은 월에 미약하고 정화가 투관에 있죠. 그래서 정화 식신을 쓰긴 씁니다. 식신을 쓰는데 을목을 설합니다. 신미운, 신금은 희신이긴 하죠. 극을. 그런데 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금은 희신 역할을 못하죠. 역할을 할 수 있었으나 못하고요. 그 다음에 기축년. 기토가 간목을 합하죠. 합거. 대운 미토는 요 목국이죠. 원국의 갑을이 왕합니다. 기토가 간목을 합거하고요. 축토는 다시 금국을 이룹니다.
그래서 을목도 제거가 가능하죠. 대운 유년에서 격신과 가신을 모두 사라지게 합니다. 신금만이 문제가 아니고 기토가 더더군다나 격신을 합구하기 때문에 기축년에 사망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풀이는 저는 취하지 않고 이렇게 풀이하는 겁니다. 신금칠살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 풀이대로 칠살 무죄와 이렇게 해서 사망이다 이런 걸 잘못했다는 거죠. 그 다음 팔자도 보면 효신이 일으킨 화이다. 효신. 경금이 문제가 됐다는 거잖아요. 효신. 여기도 지금 주보법으로 하면 자, 격신은 목생화, 오술화국에 목생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신은 정화, 용신은 을목, 병화를 제거한 무토와 간목을 제거하는 경금을 희용으로 취합니다. 무술대운. 무는 개수를 합구하죠. 대운상으로는 좋습니다. 술토는 오술, 화국, 육은 묘목을 합류해서 안전. 술운도 무난하죠. 그런데 무자년, 대운에서 합과됐던 개수를 유년에서 다시 와서 합하는 바람에 두 개의 무토가 하나의 개수를 합하느라고 일종의 쟁합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을 저는 합조라고 했는데요. 합줄은 작용력은 보유하는 겁니다. 따라서 개수가 정화를 극하는 기신이죠. 개수. 즉 희신이었던 무토가 기신으로 변하죠. 대흉한 거죠.
무토는 병화를 강력하게 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수는 오화를 충하고 무토는 병화를 설하고 병정이 모두 가버리죠. 진신 가신이 모두 가버리는 것은 자연사가 아니고 돌연사죠. 무토 7살이 희신 역할을 하다가 귀신 역할로 바뀌었습니다. 7살 흉신이 귀신 역할까지 해버리니까 당연히 대흉할 건데 얼마만큼 대흉하냐. 진신 가신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수명을 논한다고 했죠. 목숨을 논할 정도로 대흉한 거죠. 이렇게 원문 내용을 설명한 것은 읽어보시고요. 주어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저는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제가 인용한다고 했죠. 주어법으로 더 설명이 훨씬 더 깔끔하고 잘 됩니다. 격신은 간목이고요. 용신은 임수. 을목이 있고 해미, 목국이 있죠. 그래서 갑을목이 같이 회출하는데 왜 간목을 했냐면 을목을 방어할 수 있는 글자, 간목을 제거할 글자가 없잖아요. 해 중에 간목이 있어서 제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미 중에 기토가 있으니까 기토로서 개수를 극하고 그 후에 을목을 제거하는 거죠. 그런데 을목을 제거하는 것은 술중 정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금인데 술중의 신금은 쓰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술중의 정화는 씁니다. 그래서 본래는 정화와 기토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 팔자도 주보법으로 하면 더 잘 해결이 됩니다. 병화를 축월이니까 병화를 써야 되는데 인해합으로 갑은 합류되고 병은 소실됩니다. 근데 그것이 일시간의 합인데 기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리를 의미하겠죠. 다리, 소아마비. 근데 이 사람이 사주팔자를 처음 봤을 때 물어보지 않는다면, 그래서 신체에 문제가 있었겠느냐라고 물어보지 않는다면 대뜸 다리에 소아마비가 있다, 소아마비 증상이 있다라고 그런 모험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어본다면 그 신체 부위를 다리로 짚어낼 수는 있지만 도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빨간 결로 그 색을 칠하는 부분을 좀 주의해서 읽어보시면 십신을 기륭을 나누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십신 기륭을 나누는 것은 기륭신의 품성을 구분하는 데 있고 그것은 십신의 천성과 표현 방식을 구분하는 것이다. 십신의 타고난 품성을 파악하는 것은 십신을 부리고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십신을 부리고 조정하는 의의는 형상, 상세한 논명은 물론이고 축일피용, 최대한도의 명을 개선하는 데 있다. 이것이 십신을 기륭으로 구분하는 진정한 의미이다. 십신의 기륭을 획분하는 기준은 사실 간단하다. 품성과 자기로서 표현하는 것을 형량의 척도로 삼는다. 심성이 사상을 결정하고 사상이 성격을 결정하고 성격이 행위를 결정하고 행위가 기륭을 결정한다. 심성, 타고난 심성이 타고난 것, 본성이죠. 본성. 사상, 어떤 이 사람의 본성의 어떤 상이죠. 심성이 그걸 결정하고 그것이 성격을 결정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성격은 행위를 결정하죠. 예를 들어서 인성이 어떤 인자한 심성이죠. 자비로움. 그러면 성격은 베푸는 것. 행위는 자선행위. 그 행위가 기둥을 결정하죠. 남들을 도와주고 남들한테 귀인 역할을 하는 그것이 당연히 기라는 거죠. 물적 측면에서는 길씨는 하늘이 내린 좋은 제목. 그래서 인적 측면에서는 정인군자. 즉 길씨는 성격 성국하려면 반드시 생과 보호가 필요하다. 길씨는 재화가 필요하다. 이건 천성이 오탈자가 나왔네. 그래서 순용과 역용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생호, 재화 이렇게요. 생호나 재화는 종이 한 장 차이다. 뒤져오면 같은 동일한 어떤 작용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